지금부터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민주당 속사정하고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회의 어제 처음 했지 않습니까? 처음 했는데 제가 봉숭아 학당이 생각이 나요. 과거에 봉숭아 학당이 어제 처음 이야기가 됐냐면은 김무성 대표 시절에 그 보수정당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 이 사람들이 최고위원 회의만 열면은 그냥 막 자기 주장만 했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그 개그 프로 봉숭아 학당 그 학생들처럼 그래서 봉숭아 학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딱 보니까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봉숭아 학당입니다. 그 김민석은 자기 할 말하고 앞으로 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밖으로 발설하면은 처벌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최민희는 그 지명직 최고위원 둘 중에서 한 명은 청년 최고위원으로 해서 선출하자 이렇게 또 하고 하는데 지금 최민희가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수석 최고위원이고 또 두 명이 더 버티고 있어요. 최고위원이 두 명이 이 한민수하고 이성윤이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그 민주당 그 최고위원회의 그 장면을 좀 어떻게 한번 그려보시면 좀 어떤 장면이 예상이 됩니까? 정말 말이 한 집안이지 한 지붕 두 가족인 형태로 앞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의논할 때마다 사사건건 아마 충돌을 할 겁니다. 그 예고편이 뭐 어제 다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원내지도부 이렇게 회의 가면 사실은 국민의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라든지 또 뭐 개파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팽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그 새가 좀 기울면은 좀 충돌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새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친명계가 김민석까지 해서 세 사람, 친청계가 딱 세 사람 딱 세 사람 됐죠. 3대 3입니다. 물론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뭐 두 명이 더 추가되어 또 원내대표가 오지만 그러나 지명직은 솔직히 말빨이 약합니다. 그렇죠. 지명직은 글자 그대로 지명직인 거고요. 그래서 말빨이 결국은 선출직이 셀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최고위원이 최민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발언 순서도 보면은 당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 최민희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최민희와 김민석은 투샷으로 딱 잡힐 수밖에 없는데 아마 최민희가 김민석보다 나이도 많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아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김민석 많이 때릴 겁니다. 싸움닭이죠. 싸움닭. 그리고 이번 정당대회에서 나타났듯이 정말 그 양측 특히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을 최민희가 그 전당대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동지의 은혜냐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합과 통합이 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어떤 발언 순서에 막 그것을 김민석 후보 그리고 본인 어떤 반대했던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저도 방송에서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본인 생각으로 그냥 직진합니다. 직진하죠. 저도 방송 같이 해봤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봅니다. 눈치 전혀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앞으로 그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 회의가 할 때마다 아마 이목을 끌고 볼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은 보통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이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도 들어오고 카메라도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제 모두 발언을 해요. 모두 발언을 하는데 대표가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원내대표 전에 이제 그 수석 최고위원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은 원내대표 한병도의 존재감보다는 수석 최고위원 최민희의 존재감이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 김민석하고 그 최민희가 부딪히는 그 모습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최고위원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오프닝 하면서 이제 그 언론인들 물러나라고 할 때 아마 최민희가 물러나지 하면서 내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그런 것 때문에도 사사건건 아마 충돌할 겁니다. 그럴 수가 있네. 과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 오프닝 취재하러 가면은 이제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데 최고위원회라도 한쪽만 이야기하고 자 이제 기자분들은 나가 주십시오 할 때 아니에요. 나도 한마디 해야 돼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마 아주 자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기자들 참 취재거리 많아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석 이게 2년이잖아요. 임기 2년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러면 2년이 다 해야지 이제 공천권도 행사하고 그 뒤에 이제 이재명도 공천 그 지분 좀 가져가고 이럴 텐데
그까지 못 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얼핏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김민석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8개월짜리 초단기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1심 판결이 이제 겨우 나왔는데 이게 3심까지 전부 다 확정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민주당 안에서 김민석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경선할 때 중간평가를 받겠는데 그 계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2심, 3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이게 확정이 되면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은 그때 민주당에서 뭐 강훈석이 나오든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뭐 신동욱이든 누가 나오든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진다. 그러면 김민석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대위가 바로 나온다. 이 8개월짜리 대표론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이 일단 맞아야 되겠죠. 일단은 뭐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서울시장 그렇죠.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발생하게 된다면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이깁니다. 아, 예, 민당에서 예, 누가 예. 나와도 집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지금 모든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어떤 지지율이 서울 지지율이 지금 20%대 아, 20% 추락을 떨어졌어요. 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게 세대별로 보면 20, 30대이고 지역별로 예. 보면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이슈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일단 부동산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일단은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 때문에 불만이고 다 집이 불만이에요. 없는 예. 사람들은 지금 전세난이라서 불만이고 예, 예. 2030은 펫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예. 어떤 정책을 펴고 예. 하기 때문에 불만이고 예. 또 주택 공급을 한다고 뭐 용산공원에 짓는다 뭐 태릉에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도 다 불만입니다. 아, 그렇죠. 예. 용산공원 공원은 남겨야 된다. 예. 태릉 CC 그걸 자연을 보존해야 예. 된다. 그렇게 다들 지금 부동산에 불만인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예, 예.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올 사람이 강훈식이라든지 박주민이라든지 딱 보이는데 예. 누가 나와도 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되면 김민석이가 중간평가로 이루어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게 된다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자기도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친천계에서 체밀 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융단 폭격을 때릴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음.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뭐 그 자리를 그거는 이제 사퇴하고 막 그런 네. 상황도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제대로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싸우고 뭐 싸우고 이런 있죠. 어떤 사태는 저는 발생이 안 되려고 좀 이게 그 좀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만 하더라도 이 특검회에서 아. 기소가 예, 예. 완전히 무더기. 또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예, 예. 이제 막판에 그냥. 예, 관제 이전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특히 윤한홍 의원 예, 예. 기소됐고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어떤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또 이창수 예, 장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지검장과 그렇게 무더기로 기소되는데 예.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 야 지난번 2017년도에 국정농단 때 적폐몰이. 적폐몰이로 해서 그 1,000명 정도가 기소되고 200명이 깜빵에 갔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지금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면은 어. 그 숫자와 비슷할 정도였던 사람들이 예, 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참 우리가 한 번 당했는데 또 이런 어떤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것을 좀 그 해소를 하고 빨리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좀 안정되는 듯 했어요. 안정되는 듯 하다가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또 장동혁 사퇴론이 중진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선 이상이 그 집단으로 뭐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거기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움직이자. 그러면 이제 장동혁 패싱하자는 왕따시키자는 이야기고 오늘 아마 4선 이상들이 또 만납니다.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이 발단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중진들이 주로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들 이제 공천을
나중에 누가 줄지 좀 지켜봐야 된다 숨죽이고 있었는데 딱 이 중진들이 이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한 것이 장동혁 대표가 바로 이 당원 협의회 당협 그 위원장을 전면 이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기업으로 치면은 일가 사표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사표 낼 것도 없죠. 임기가 다 됐으니까는. 그 전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임기가 되면은 간행적으로 자기들 안에서 그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연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내 당협위원장이라도 전부 다 이 당원들이 책임 당원이든 이 일반 당원이든 당원들이 이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 그 퇴진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그 유임을 시킬 건지. 그러니까는 지금 당협에서 물러나면은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 이 방향 그러니까는 당 254개 당협 전체를 대상으로 당원들이 이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이 일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사실 장동혁 대표의 일단 그 방향 자체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동안 조강특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사고 당협이라든지 또 하위 평가를 받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조강특위가 이제 가동을 그렇죠. 해서 예. 새로 임명한다든지 네. 또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왔고 네. 현역 의원은 사실상 계속해서 연임하는 네. 뭐 사실상 어떤 형식적인 어떤 평가가 있었을 그렇죠. 뿐입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역 의원은 4년 동안 당협위원장을 당연히 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기득권 내지는 전제가 깔리는데 아예 그런 어떤 기득권 전제를 부수겠다. 네. 그래서 현역이라 할지라도 당원들 투표에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발표를 해서 결국은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 이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게 그렇습니까? 사실은 누구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마 반발을 반발을 하죠.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한다고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특히 음. 누가 반발하느냐? 친한계, 중진, 예. 불을 보도 뻔하거든요. 그렇죠. 중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당원들이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서 교체 요구가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당원들 투표를 한다? 그러면 사실 중진들 교체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각 지역에서 다 그렇겠죠. 거의 다 그렇겠죠. 영남에서도 그렇고. 예, 자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현재 어떤 상황에서 현명한 거냐?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어떤 그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각계기파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각계기파. 예.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평가 기준을 먼저 만들어라. 평가 예. 기준. 예.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예.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의정 활동, 그렇죠. 지역 활동, 국민 소통 분야를 예, 해서 예. 각각의 이제 세부 어떤 지표를 예.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세부 지표에 따라서 누구라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를 통해서 사실은 각기게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평가 잣대와 당원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당협위원장 교체라든지 뭐 하는 그런 어떤 좀 전략을 하는 게 좀 더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뭐 친한계는 물론이고 특히 영남권 중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뭐 이제 뭐 다선 의원들 전부 다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집단적인 저는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은 큰 방향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중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생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중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보면은 254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당연히 반발을 하는데 반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좀 방향을 바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계기파를 그러니까는
그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존에 맞는 그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하고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짜고짜 장동혁 사퇴하라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동혁 사퇴하라 이렇게 그 강하게 나와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 크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발을 어제 중진 의원들에게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나를 막 공격만 하지 말고 당신들이 먼저 물러나는 게 총선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어제 뭐 그런 SNS 글을 올렸던데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이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냐. 이 소위 이제 보궐선거 통해서 처음에 들어갔고 1.5선이라서 이 만만하게 봐서 무조건 자기들에게 좀 불편하면 사퇴하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좀 해결책이 좀 없을까요? 예, 저는 결국은 그 해결책은 현재 그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과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그 당원 협의회 그 위원장들의 어떤 교체 문제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좀 세부적인 디테일 면에서는 좀 논의라든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당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하고 또 좀 뭐 좀 그 말 없는 어떤 어떤 당의 기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들 어떤 기득권 지키는 걸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뭐 정진식 대표를 중심으로 뭐 뭉치고 이런 어떤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하고 뭐 일정 불사하는 그런 어떤 구도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 버릇처럼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분위기가 안 좋은 어떤 그런 시가 되는데 저는 저도 정치계에서 뭐 있어 보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아 지지율이 깡패다. 결국은 저는 예. 지금 장동혁 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개인에 결국은 대한. 장동혁 어떤 대표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뭐 그런 와중에도 저는 좀 중진들과 그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그룹별로든 그런 좀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이런 어떤 갈등도 좀 조정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꼭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대표도 역할할 수 있고 나경원 대표도 역할할 수 있고 안철수 대표도 역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그 코디네이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당이 다시 뒤숭숭해졌어요. 특히 또 일부 중진 의원들이 골퍼 이재명하고 골퍼 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뭐 들통이 났죠. 그 언론 보도가 된 것이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흘렸다고 보는데 개헌론에 이제 불쏘시개를 쓰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이용당하는 그런 중진들도 나타났고 그리고 또 이 본인의 다음 공천에 불안감을 느껴서 장동혁 사퇴하라 뭐 이런 말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오늘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4명에 대해서 이 권영진 그다음에 그 조경태 또 서범수, 진종호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징계를 오늘 거의 뭐 수위를 확정을 할 것 같은데 자, 이 장동혁 체제 이번 뭐 이 고비를 좀 넘기고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이제 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년 이제 거의 이제 반환점에 왔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전후에서 가장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흔들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도 당선되고 하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상의 어떤 그런 어떤 고비가 지났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어떤 확실한 어떤 주도권으로 왔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어떤 그 당협위원장 교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반발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카드를 갖고 가는 것은 앞으로 더 이제 그립을 갖고 가겠다. 뭐 그런 어떤 뜻인 것 같고 뭐 오늘 내일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텐데 이 윤리위원회 어떤 결정 역시도 저는 앞으로 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장악력의 하나의 어떤 그 예시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은요 또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의원들은요
장동혁 대표 체제로 싹 붙은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예, 예. 예를 들면 예. 지난번 파리 올공 때 있지 예, 않습니까? 20명. 예, 보십시오. 20명 몇 명 중에 한 번도 안 간 의원들도 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명단 쭉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20명 이외에도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라든 이런 분들은 그 올공에 자주 가는데 그때는 20명 거기는 안 포함이 안 들었어요. 있을 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 사실상 올공에 가는 사람들이 20명보다 훨씬 네, 예. 그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결국은 이 지지율이 깡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 대표 장동혁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면 결국은 이 대표였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예. 지금 장 대표의 어떤 방향이 기본적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예, 예. 받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부는 반발하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중진들이라든지 다선 의원들이 어떤 세대 교체 요구는 높은 것이 또 예, 예.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시간이 문제고 또 시간이 갈수록 조금의 어떤 자본과 갈등은 예.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 결국은 장동혁 대표 어떤 의중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좀 현명한 예. 그런 어떤 그 테크닉과 또 소통 예. 뭐 그런 어떤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빨리 뭐 당이 정비가 돼야지 제대로 지금 민주당이 지도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그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아주 앞으로 저 좌파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이면은 딱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무래도 좀 본인의 그 의지대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그 당내에서 좀 지지하는 그러니까 뭐 장동혁 개라고 할까 이런 게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올림픽공원 20명 나왔는데 한 장동혁 개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동훈 개보다는 많겠죠.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당직자들 그리고 당직자들 예, 있고. 기본적으로 예. 또 장동혁 어떤 대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과거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제가 그 지난 한 몇 주 전에 분석을 장동혁계가 한 15 내외로 봤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25 내외 정도 25명. 예, 보이고 확실한 장동혁 개.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가장 강력한 뭐랄까 오군이랄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진숙 의원이라든지 또 전투력이 있네. 예, 뭐 안철수, 나경원 이런 어떤 분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예. 사람 숫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예. 세가 이미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저는 뭉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지금 한동훈 측이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아 진짜 조용해. 요새 예. 별 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중진 의원들이 뭉치는 것도 보면은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뭐 정치적인 이런 어떤 위상이 걱정되기 때문에 예. 같이 모일 뿐이지 예. 그분들의 어떤 속내도 다들 지금 예. 각각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어떤 사태를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립감, 예. 장악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파라는 것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몇 사람이냐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파 구성원들의 전투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준숙,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안철수, 나경원을 그 장동혁 개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장동혁을 좀 지지하는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그쪽 세력들의 전투력이 보면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장동혁이 아니다. 이런 말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결정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앞으로 생길지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구로 찾아갔는데 그 연찬회가 있다고 해요. 그 당 연찬회가 27일, 28일 날 열리는데 연찬회에 참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내놔서 참석을 하실 걸로 보세요. 그리고 참석하시면 무슨 메시지를 낼까요? 참석을 하실까요? 저는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박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활동을 하셨고 또 지방선거 활동에 대한 어떤 감사 모임에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 연찬회에서 정진식 대표가 원내대표가 참석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직전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또 그렇죠. 정치적인 영향력도 아직까지 상당한 어떤 그런 어떤 가운데 네. 또 어떤 본인 어떤 그런 어떤 위상도 뭐 상당히 지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참석할 가능성이 많다. 예, 예. 특히 보면 또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측근에 있는데 참석을 지금 아마 강력하게 또 원할 겁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많고 아마 참석하시게 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당의 화합이라든지 예, 당 화합을 그런 이야기할 것을 거고. 이제 예. 말씀을 좀 하시면서 예. 또 본인의 어떤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국정농단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억울함이라든지 소외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또 다시 탄핵을 당했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을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멘트를 통해서 예.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겠냐.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도 당이 화합해야 되고 대표를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그 좌파하고 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에게 반사적으로 강력한 또 힘을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실어주겠죠. 예. 그때 장동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을 때도 직접 국회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 단식을 만료해서 중단시키기도 했는데 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뭔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던질 게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석 여부가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8월 20일 보내드린 홍석준의 여의대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의대 파동이 상당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이재명이 지금 레임덕 전 단계까지는 들어간 것 같아. 예, 그리고 전당대회 당권 싸움 이후 좌파 정권이 정말 봉숭아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빨리 정비를 해서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하고 중진들의 대치 상황도 점검해봤습니다. 예, 8월 20일 보내드린 홍석준의 여의대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